네, 나는 몸신이다 정은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몸신 가족 덕에 아주 든든한 분이 와 계십니다. 배우 이호철 씨입니다. 지영보다 큰 사람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아까 복도에서 제가 90도로 이사했어요. 왜냐? 주연 선배가 오는 줄 알고 살면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좀 주연 선배님 젊은 시절 같다고. 진짜 살짝 닮으셨어요. 술 한 잔씩 하면 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너 금방 되게 주연 선생님 같다고 막 이렇게. 제가 뭐라고 불러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아니, 되는지 아니면은 뭐 오빠라고 아니, 불러야 제가- 되는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올해 이제 올해는 38, 85년생입니다. 제가. 동생이 제 말이 안 되시라고요. 네, 아직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84. 저 동생 막내 진짜 막내. 형의 호철아. 네,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편하게 못하겠어. 좀 무서워. 편하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나이를 묻는 경우는 없는데 또 밝혀야 될 게 있거든요. 항상 내 몸 상태는 어떠세요? 튼튼한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면 안에 고장들이 잘 나고 등 이런 데도 만성 이걸 갖다가 2년 동안 한 군데만 계속 아픈 여기저기가 네. 좀 아프네요. 거기다가 여기 아킬레스 건염에 계속 개발하고 살 빼야 돼. 살 때문에 그런가 봐요. 큰일 나. 어서 빨리 빼야 돼.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 이호철 씨 오늘 저희가요 뭐 여기저기 이렇게 짚으셨는데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의 장기까지 얼마나 건강한지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의보감에도 병을 진단할 때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중국의 가장 오래된 의서 황제내경에도 그 방법이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잘 살피면 실제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장기가 어디인지 강한 장기는 어디인지 앞으로 또 어떤 병이 걸릴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내가 아픈 이유 얼굴 보면 안다예요. 얼굴?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 보인다. 뭐 안색. 이 정도를 알 수 있지 얼굴을 보고 무슨 병을 알아요? 나는 이 얼굴 아무리 봐도 속을 모르겠어. 뭔 생각을 하는지.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주제를 알고 나니까 자꾸 여러분들의 얼굴을 살피게 그쵸? 되는데 우리 모두의 상태를 얼굴을 보고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와주실 몸신 주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의학 박사 황만기라고 합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입니다. 네. 멋지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이 양방과 한방에서 보는 얼굴 건강법을 이제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얼굴 건강법, 얼굴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게 꽤 오래된 이야기고 전통적인 또 그런 방법이네요. 예,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 얼굴 건강법은 동의보감이 간행된 161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410년 동안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그런 건강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12개의 경락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얼굴에 무려 6개의 경락이 흘러가요. 그래서 오장육부의 질병이 생기게 되면 바로 얼굴로 그 이상 신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에서는 네, 뭐 한의학에서 동의보감이 있다면 저는 최신 논문으로 검증된 이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토대로 얼굴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두 분이 근데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저희도 잠시
실례지만 주치 테스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세 분이 이 나는 몸신이다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요. 예, 얼굴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디가 어떠신지 요거 한번 짐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민낯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다 이제 화장을 좀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봐야죠. 네. 그래요? 근데 네. 누가 말씀을 하시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안 아픈데, 그러니까 안 안 아픈데, 아픈데, 그래서 진짜 아픈 것 같아. 이러실 수도 있으시 않아요? 저분들이?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저도 잘 흔들리. 네, 저도 팔랑팔랑하거든요. 저분이 얇은 부분이 있네요. 예리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미리 이 세 분에게 본인 이름표 뒤에 어떤 질환이 있으신지 제가 미리 적으시도록 했어요. 적으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 맞추시는 거네요? 예. 그냥 겉으로 보는 얼굴형만 가지고 사상약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얼굴형만 가지고요. 얼굴형만 가지고 예, 강현미 씨 앞에 이렇게 앞을 똑바로 한번 이렇게 펴고 계시고. 예. 우리 강영미 씨 같은 경우에 역삼각형의 형태적으로 좀 보이고 계세요. 역삼각형? 얼굴이. 아. 그래서 위로 사상체질의학적으로는 상초, 심혈관계 질환하고 소화기계 질환에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형태이세요. 물론 이것이 그것만 가지고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추론의 근거는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고혈압! 예.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는지. 고혈압! 부정맥도 부정맥! 부정맥, 다 있으신데? 대장 증후군. 그 혈압약 먹은 지가 지금 7년 됐고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 손이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를 갔는데 그 부정맥 그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장 쪽에도 제가 좀 안 좋고 그런데 너무 그게 맞아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뭐요 정도 하고 지나가고요. 잠시 후에 또 왜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예,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분. 예, 우리 이은정 님이시죠? 우리 이은정님 보시면 팔자주름이 좀 이렇게 죄송한 표현인데 좀 심하게 패여 있으시고 얼굴색도 약간 좀 이렇게 칙칙한 느낌을 칙칙해.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한의학에서는 이 자궁이나 비뇨기 계통, 즉 아래쪽 하초에 문제가 있게 되면 팔자주름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팔자주름이 또 그게 있구나. 글쎄. 자, 이은정 씨 한번 열어볼까요? 네. 그러네요. 정확하네요. 진짜 자궁이 문제가 있으시다. 그렇게 언제부터 그걸 알고 계셨어요? 저 건강검진 하러 갔는데 자궁경부암 소견이 보인다 해갖고 제가 산부인과 갔거든요. 가니까 이제 질염하고 뭐 염증 같은 게 있다고 수술을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가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세요? 어떠세요? 예, 이제 수술을 해가 좀 괜찮은. 되셨죠? 다행이에요. 자, 그럼 한 분 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번 제가 해볼까요? 예. 네. 김명숙 씨를 이렇게 모습을 한번 뵈면은 볼까요? 아마 관절 쪽 관절염을 앓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네. 왔다고. 왠지 관절염을 알 네. 이 얼굴로만 봤을 때는 이제 다소 피부가 탄력이라고 해야 되죠. 탄력이 조금 무너져서 약간 이렇게 피부가 처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탄력을 보인다는 것은 이 뼈나 관절, 그 근육의 건강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왠지 그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으실까 유추를 해봤습니다. 예, 왠지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관절염이 아니고 딴 질환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끄덕. 어머. 폐행성 관절염, 고지혈증. 와. 진단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저 7, 8년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폐행성 관절염 3기라고 나왔어요. 예. 네,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뼈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에는 항상 피부를 유심히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피부의 탄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콜라겐이기도 하지만 뼈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의 아주 많은 양도 콜라겐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출을 해봤습니다. 장 교수님 너무 신기해. 자, 제가 양방에서 이 얼굴 건강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얼굴만 봐도 저는 혈관을 보는 의사 입장에서 심장이나 뇌질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호. 이 방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실제로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몇 가지 질환 중에 좀 특이 질환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얼굴색을 보면서 질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색? 네, 얼굴색? 사진 한번 볼까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의 사진입니다. 3번이나 수술을 받았어요. 3번이요? 네. 근데 얼굴빛이 유독 붉은 거. 네,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얼굴이 빨가면. 수술 횟수를 보면은 암이다. 하면은 반복적으로 수술을 하니까요. 제 생각에는요, 제발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거는 화병일 거. 스트레스. 열받으면 우리. 빌 클린턴이 화병으로 3번의 수술? 글쎄, 예. 왜 술 많이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 건데? 맞아. 약간 만취 상태가 아닐까? 알코올릭? 그쵸. 알코올. 그럼 간과 관련된 수술을 그래서 간 수술, 간이 안 좋아. 아니, 저분 보니까 코도 유난히 붉잖아요. 약간 그런 술 많이 느낌? 드신. 예. 목까지 빨갛잖아요. 설마 정답이 있나요? 저는 박주명 임예진 씨의 답에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 화병은 조선은 본인이 화병 걸릴 수 화가 끓어오르면은 혈압 오른다는 말 하죠. 이거 네, 빌 클린턴 대통령도 심장 쪽 질환을 앓았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바로 심장 질환을 겪은 이 두 분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오른쪽에 계시는 이분은 이제 바람성 심장 질환 환자인데요. 이 지금 보면은 특히 오른쪽 빌 클린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쪽을 보면은 굉장히 붉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진짜 얼핏 봐서는 평상시에 술을 좀 많이 드셔서 피부가 혈관이 좀 늘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네, 정도의 상황인데. 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술을 마셨을 때에도 안면 홍조가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죠. 유난히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게 확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술 한 잔만 드셔도 금세 안면 홍조가 생기는데 방금 보셨던 이런 분들을 보고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로제이셔라고 해서 이제 주사라고 부릅니다. 안면 주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핫플러시 그래서 홍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매운 거 먹으면 좀 저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이 그렇죠. 또 몸이 달아오르면서 이렇게 좀 빨갛게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잠깐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잠깐 동안에 그럴 수 있고 하지만 단기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이렇게 얼굴이 붉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제 심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서 심장의 박동이라든지 혈압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미국 중년 여성 약 3,200명을 대상으로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20여 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이 안면 홍조를 최소한 6회 이상 경험한 여성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조가 자주 나타나거나 코가 빨간 사람들은 혈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질환, 뭐 얼굴 색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살펴봐야 한다면. 그럼요. 주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주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주름만 보고도 몇몇 가지 질병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얼굴 주름 보고 뇌질환을 알아내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뇌질환? 네. 이마주름이 많다면 모모를 의심하라. 땡땡땡. 이마 주름이 많다면 네. 뭐를 의심해야 되죠? 저는 이건 정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사람이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주름이 생기잖아요. 인상을 쓰게 되고 인상 그렇게 쓰고. 되면 마음도 불안하고 맞아요, 맞아요. 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또 발전할 수 있고 그게 나중에 심각해지면 공황 장애로까지 가요. 아, 이마주름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 이마 주름이 많다면 당신 성격을 의심해라. 그래요. 자, 이마의 주름은 또 그 자체로도 참 미용상으로도 덜 예쁜데 여기에 질환까지 있다면은 그게 무슨 질환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네, 이마주름이 많다면 동맥경화를 의심합니다. 동맥경화? 이거 약간 좀 뜬금없는 연결이 주름이랑 동맥경화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주름은 그냥 이렇게 좀 노화라든지 아니면 네. 표정을 지을 때 생긴다고 생각해서. 네, 먼저 동맥경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혈관 속에 지방이 좀 쌓이면서 혈관의 탄력이 잃어가는 병을 말합니다. 이마의 혈관은 굉장히 미세하고 얇아서 이도폐물이 쉽게 쌓일 수 있는 혈관인데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기신 분들은 얼굴 중에서도 유독 이마에 주름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30대에서 60대 성인을 20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있는 사람은 주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10배가 높았고요. 무려 10배가 높았고요. 10배요? 그리고 주름이 많을수록 주름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7배 더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주름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네요. 그럼요, 그럼. 네. 근데 보면은 지금 이호철 씨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마에 주름이라든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혈관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30대인데 뭐. 한 번도. 건강 검진도 한번 안 해보셨죠? 무서워요. 네가 무서워요. 아니 저렇게 생기셔가지고 건강검진 무서워서 못 받으신다고요? 뭐 나올까봐. 원래 처음에 그렇잖아요. 네, 독감 마시면 저랑 같이 가시죠. 좋은 기회다. 네, 제가 검진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치자마자 바로. 평소에 혈압은 좀 재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안 나왔어요. 괜찮았어요? 혈압 어우, 괜찮아요? 천만 다행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나와요. 그렇죠, 올라. 아침까지 술 먹으면 나오고. 당연히 나오지 뭐 아직까지. 저는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마주름, 얼굴에 이마주름이 있다고 해서 신기하네요. 동맥경화 걸릴 확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 처음 알게 됐는데 네. 평상시에 그 건강관리, 혈관관리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 술이 혈관 건강에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혈관에 좋은 식품들을 많이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거 궁금하시죠? 저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 여보세요? 네. 요즘에 아침까지 안 먹는데 한창 먹을 때는 아침까지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술을 먹기 위해서는 참나. 네. 어떤 식품을 즐기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여기 새벽까지 먹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런 애주가분들이 술을 끊을 생각은 안 하시고 술을 네. 오래 먹고 맞아요, 맞아요. 싶어서 오히려 건강 관리.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러면 뭘 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것을 바로 여기 앞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 이거를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10개 정도는 꼭 먹습니다. 저 이거를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10개 정도는 꼭 먹습니다. 10개. 개라고 그랬어. 네. 미나리. 미나리, 그것도 제가 즐겨 먹긴 합니다만. 자, 근데 이 식품만큼 혈관에 좋은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강력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평상시 드시는 영상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야, 뭘까? 국밥, 국밥 시켜서 먹지만 국밥. 국밥을 같이 먹는다고요? 빠질 수는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 나온 명란 하나 올리고 요놈 하나 더 올려서 부추 아니야, 부추? 아, 부추. 아니, 돼지국밥집인 아니 것 같은데. 국밥에는 김치인데 무슨 닭갈비를 먹고 있는 와중에도 저는 이거를 하나, 둘, 셋. 이게 좀 작네. 4개 정도 넣어줘야겠다. 4개나요? 요 정도 넣어서. 고추 될 수 있겠다. 고추. 한 숟가락 넣어줘. 고추. 고추는 10개 먹을 수 있겠다, 하루에. 그럼요. 먹을 수 있죠. 오래 살게 해줄 거예요.
마지막에 왔다예요. 왔다. 지금 상당히 와, 기분이 오랜만에 좋으시죠? 듣네요. 왔다. 너무 옛날 야, 말이죠. 오랜만에 진짜 왔다. 예. 아니 뭐 국밥을 드실 때도 이것을 드신다 정도에서 지금 몇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 저기 들었거든요. 고추는 제가 제일 먼저 꺼냈으니까 고추? 다른 사람 넘보지 마세요. 고추를 찜하셨어요? 네. 고추. 아까 파란 부추 고추. 소리도 제가 잠깐 제가 나왔어요. 부추 갑니다. 부추. 여기 미나리. 미나리. 고추, 미나리, 고추. 자 그렇다면 과연 장명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는 혈관 클린 식품은 무엇일지 야 진짜 궁금합니다. 네. 예,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네. 네. 마늘이에요. 벌써 냄새가 아주 너무 좋은데요. 푼마늘 향가 너무 좋은데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마늘을 한 5개 정도는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생거요? 네. 그럼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 책가방에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그게 양치질로 가셔요? 그렇게 또 좋은 치약이 있어요. 냄새를 아주 딱 없애주는 치약이 마늘을 하도 자주 드시니까. 저만 이제 노하우를 터득한 거죠. 자, 이 마늘에는요, 알리신 그리고 S알릴시스테인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12주간 매일 마늘 추출물을 먹게 한 결과 혈압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었고요. 고지혈증 남성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0% 정도 낮춰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과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마늘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마늘은 좀 한계가 있는데 슬리피 마늘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구우면 또 괜찮은데 이제 사실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좀 혈관에 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마늘을 저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생마늘은 조금 아직까지 힘들어서 조금 맛있게 마늘이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지 그게 궁금한데요. 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레이지 앤 씨를 위해서 아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위장 기능 떨어지는 분들 이거 막 생마늘로 한 번에 드시면은 너무 속이 쓰리기도 하고 맞아요. 네, 또 이면주 씨처럼 또 이렇게 냄새 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혈관 클린 마늘 우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혈관 클린 마늘 우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늘 우유? 네. 그게 평상시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제 최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싸지지 마시고 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번 향부터. 마늘 냄새가 나긴 나요. 많이 나네요. 그래요? 마늘 향이. 예, 한번 근데 생마늘 때 그 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익힌 마늘 냄새. 짝 달달한 향이에요. 흑마늘의 그 향이 좀 나. 맞다. 흑마늘의 냄새. 자, 완샷. 완샷. 생각보다는 괜찮은데요? 어떤 완샷 느낌? 할만한데요? 그렇죠. 어울려요, 우유하고. 쓰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네. 뒷맛은 만한데요? 우유맛만 남고 마늘 맛은 뒷맛에는 거의 안 느껴지고. 마늘을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도.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아예 그냥 다진 마늘을 애초에 넣어서 그냥 섞으면 제가 그렇게 먹어요. 간편하지. 간편하잖아요. 다진 마늘. 육수 안 써도. 자, 이렇게 해서 혈관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마늘 우유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장민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 형태를 보고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성격까지요? 얼굴형별로 드시면 좋은 식품 건강에 도움이 되는 10가지를 제가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주스라기보다 맛있어서 먹을 수 있는 주스? 지금까지 저희가 얼굴 색도 알게 됐고 또 얼굴 주름도 알게 돼서 알게 된 게 꽤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까요? 예, 저는 얼굴 형태를 보고 질병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까지요? 무엇보다도 우리 몸신 식구들의 얼굴을 유형별로 이제 보면서 질병도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본인의 얼굴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인들이 적으셔야 돼요. 본인들이 지금 혹시 약한 부위 아니면 어디가 안 좋으면 안 좋다라는 걸 좀 적으시고. 그래서 이걸 주셨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질환, 성격 한번. 가리고 쓰시네요. 안 보이게. 사실 성격은 옆에 분이 써주셔야 되는데. 누구부터 들어갈까요? 저요. 레이디 제이님 예, 괜찮겠어요? 네. 민낯으로 보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준비가 돼 있죠. 예, 보여주시죠. 뭐 세상에 그 사진 공개하는 거예요? 네. 자, 어디 볼까요? 민낯? 어이구. 민낯? 어이구. 이쁘신 야, 이건 정말. 누구야? 이쁘신 야, 이건 정말. 누구야? 아니 이건 작가님만 본다면서. 우리 레이디 제인 씨 이제 민낯 보고 계신데요. 신체적으로 다른 곳보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얼굴 형태로 봤었을 때에는 하초라고 한의학에서 표현하는 비뇨 생식기 계통이 약한 편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라든지 제가 화장실 진짜 자주 가거든요. 네. 그리고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같은 그런 병증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변비입니다. 변비 증상도 좀 있으실 것 같고 얼굴은 굉장히 좀 창백해 보이시지만 사실 체질적으로는 속에 열이 많이 뭉쳐 있어서 안면 홍조 증상이 좀 자주 올라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되는 얼굴형이십니다. 아니 홍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위랑 여기 내부에 속에 열이 많다고 얼마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또 맞는 음식으로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 성격이나 기질을 한번 좀 추론을 해보자면 갈까요, 한번? 그러니까 낮에는 방방 이렇게 뜨는 상황이시지만 맞아요. 밤이 되시면 기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저 집에 들어가는 순간 배터리 나가듯이 띠리띠리. 방전? 네. 지구력 부족 현상을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증을 잘 내시고 성격이 좀 급하시고 욱하시고 직설적이라는 얘기도 좀 자주 들으실 그런 얼굴형 체질이다. 레이디 제이는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 없나요? 성격. 글쎄요,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이상형.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 저에 대해서 뭘 하세요, 선생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저런 분은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 뭔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못하신 성격. 게으르기보다는 지구력이 부족해서 성실성 면에 있어서 저에 대해서 떨어지시는 잘 아세요, 거죠. 선생님? 우리는 다 그걸 느끼고 살고 있지. 메이크업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민낯 확인 들어갑니다. 이호철 씨. 놀래라. 이호철 씨. 놀래라. 이호철 씨. 놀래라. 이호철 씨. 놀래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들 안 좋은 일 있었나요? 어쩜 저래요. 딱 그. 바로 찍으라고 하길래 그냥 완전 화가 났네. 아니 그냥 그래도 무표정인 거예요. 씨한테는 뿅이 났어. 어딘가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그 귀여움이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이게 결례인지는 모르겠는데 양파 망에 든 큰 양파같이 근데 양파 망에 든 큰 양파같이 가장 큰 양파. 아니 얼굴을 아주 탱탱하시고 야 이 자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시기에 민낯인데 뭐 얼굴하고 똑같은데요 지금하고. 예, 저는 당뇨 검사나 고혈압 검사는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지가 약해서 비염이나 천식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장 기능이 좀 약한 그런 체질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초면이라 실제 저분의 성격이 어떨지 한번 저 모습, 저 얼굴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얼굴형만 가지고 기질을 좀 유추를 해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이렇게 해내는. 그러니까 레이디 제이님하고 지금 바로 옆에 계신데 정반대 그런 한번 체질이라고 시작하니까 보여지고요. 힘들지?
그렇죠. 한 번 시작하면 이제 끝을 꾸준하게 봐야죠. 성실한 예, 그런 저는 뭘 패턴을 하든 보이시게 되고요. 게임을 해도 그냥 한 번에 그렇죠. 게임을 해도 그냥 한 번에 시작하면 그냥 만약 일을 하면 그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내 이걸 다 끝내고 분량. 네 맡은 걸 빨리 끝내든가 뭘 해야 돼 내가 다 해야지 그 집에 가서 찜찜해 자면 그걸 완벽하게. 책임감도 있고. 네. 이호철 씨 같은 경우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도 굉장히 분위기를 잘 리드하시고 잘 적응하시는 거 다들 확인하시고 계시죠? 네. 주변 분위기에 굉장히 잘 적응하시는 그런 체질이십니다. 그리고 친구가 뭘 하면 이렇게 같이 동조해서 하려는 의리파 방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다가 좋을 따라 것 많이 같습니다. 해요? 지금 그러다가 주식이 지금 반토막 나 그러다가 주식이 지금 반토막 나 왜 내가 생각하니까 왜 50%가 아, 멀쩡하다가? 멀쩡하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자, 그러면 본인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볼까요? 아, 그래. 네. 지금 하신 말씀이 비염이 한 5년 전부터 오더라고요. 몰랐는데 모르고 살 때는 몰랐는데 겪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모르고 힘들어요. 그 장이 예민하다. 아하. 이거는 밥을 안 먹고 날거만 먹던가 회 초밥 먹으면 괜찮은데 회만 빈속에 먹으면 바로 이렇게 오고 빈속에 소고기 먹으면 또 바로 오고 이렇게. 성격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성격은 그냥 우유부단. 우유부단. 그러니까 친구들 말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다는 게 제가 분위기를 잘 흐름을 타는 거죠. 그렇죠. 좀 이렇게 흡수를 잘한다 이런 건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그거는 아닌데 좋지만은 않은데. 좋지만은 않지만은 이제 티를 안 표현을 내려고 못해. 그 화를 제가 거의 상대방한테 화를 잘 거의 안 안 내. 내요. 거의 안 거의 진짜 한 3년에 한 번? 그럼 큰일인 거죠, 그 화는. 그 화는 진짜 크게 내는. 어허. 진짜 얘 안 볼 생각으로 이렇게. 3년. 네. 난 4년. 경쟁이 아니에요. 네. 자, 슬리피 사진 보여주시죠. 아, 예. 야, 집이네요, 집. 예. 아침이고. 아니, 이상하게 나왔어. 예, 이 얼굴형 자세히 보시면 네. 레이디 제이님하고 비슷한 역삼각형 패턴이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런 분들이 소양인이라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원래 끝나고. 그 역삼각형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저도요. 그냥 잣같이 생겼다. 그냥 잣같이 생겼다. 아, 진짜 잠깐 자신 역삼각형이네요. 잣같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정력이 굉장히 약한 편으로 정력이 굉장히 약한 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엉터리네. 엉터리야. 우리 오늘 몸신이는 엉터리야. 발끈하는데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다 맞출 수는 없잖아. 네. 네. 괜찮아요. 약할 수도 있지. 아니, 새 신랑한테 좀 미안하네. 예, 이렇게 팩트를 얘기를 드렸는데 욱하는 게 바로 소양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조차도 성격이야. 끌어내는 거야.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병증은 비뇨생식기계 질환. 비뇨생식기계 질환. 이 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떡해? 근데 지금은 젊으시니까 잘 안 드러나실 수가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이거는 드러나. 이제 나중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소양인 분들의 기질을 보면 평소에 굉장히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그 연속성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실증을 잘 내시는 편이세요. 그리고 끈기가 약하다라고도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태음인 분하고는 좀 이렇게 배극적인 그런 기질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슬리피 씨는 본인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 네. 이거 궁금하네요. 둘 힘은 있겠어요? 내가 들어줄게. 내가 엉터리야, 엉터리. 아유, 둘이 같이 있어 무슨 네. 내가 들어줄게요. 얘도 성격 희한하네. 다 좋은 것만 썼어? 성격은 모난 데가 없어. 유해요. 아까 맞추셨잖아요. 뒤끝이 없어요. 전 누가 때려도 오케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누가 진짜 누가 내가 빡 때렸어. 왜 때렸지? 화가 안 나서 안 내는 건가요? 참는 거야? 뭐 뒤에서 욕을 해. 뭐 뒤에서 욕을 해. 그러지 말고 뒤에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지는 않을 거예요. 뒤끝 있는 게 낫겠어요. 뒤끝 없어. 지저분하고 생각이 좀 많아요. 생각이 잡생각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역시나 우유부단하고 네. 애교가 좀 있고. 애교요? 있다고? 애교 귀엽죠. 배고플 때. 배고파. 배고파.
저러면 얼른 차려줘야지. 소양인들이 재밌네요. 선생님.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아까 제가 레이디 제이님 어떤 자리에 가면은 그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하시는 그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원이 형성되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럼 슬리피도 집에 들어가면 기운이 딸려서 기자주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동력이-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밤에 좀 이렇게 정력 활동이 좀 모자랄 수 있다. 아 이거 장모님 예. 신나네. 예, 이용식 씨의 기대됩니다. 재밌다. 심호흡 좀 하겠습니다. 기관지가 약한 편이셔서 비염이라든지 천식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화병이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요. 나 하나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나도 화날 때가 있지. 그럼요. 나도 짜증 날 때가 있지. 근데 집에서 풀어.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임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비소신대라고 해서 비장 기능, 비위장 기능이 좀 약하신 거죠. 그래서 위가 늘 좋지 않아서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체질이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소음인분들이 대표적인 특징이 수족냉증입니다. 그러니까 혈행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진짜 다 맞잖아요. 답이. 자, 외모와 성격에 따라 4개의 체질로 또 얼굴형도 4개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특징들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상체질의학을 창시한 이재만 선생은 얼굴형을 4개로 나누어서 각각에 따라서 취약한 장기, 좀 약한 장기죠. 그리고 실한 장기, 강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나누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얼굴형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체질로 따지면 이렇게 널쩍한 사각형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 태음인의 경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경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얼굴형, 넙대대한 그런 사각형 넙대대. 얼굴형은 가진 사람들은 체형 특징이 우선 얼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하관, 그러니까 상관보다는 하관이 널쩍하게 발달을 한 그런 사각형 모양이고요. 코가 큰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호철님이라든지 이용식님이 전형적인 태음인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체적 특징을 보니까 간 기능은 강하고 폐 기능은 약하다. 한자로는 간대폐소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수세본에 보면. 그래서 폐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지 계통이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이용식 씨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분들한테 뭐 위험한 질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스티커를 떼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아까 제가 예, 언급하신.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네. 비염, 천식, 비만, 고혈압, 당뇨병, 화병, 그리고 염증성 기미 형태가 많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 효소를 만드는 간 기능이 강해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흡수시키다 보니까 이 동의수세본에서는 흡취지기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비만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반면에 이 배출을 담당하는 폐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천식이나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것도 많이 걸리실 수가 있는 거고요. 겨울이 되면 특히 손발이 잘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미도 쉽게 생기는 편이죠.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은 대장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이 피부에 독소가 잘 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미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이 잘 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땀이 잘 나고 계시다면 이걸 선통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건강한 건데 땀이 잘 안 나서 몸의 열이 축적이 되면 오히려 위중한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난 땀이 많이 나서 걱정을 했는데 아닙니다. 안 하는 게 좋은 태음인들은 땀이 잘 나는 것, 선통하는 게 건강함의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얼굴이 넓적할수록 넙대대할수록 화병이 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궁금해.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꾸준하게 진득하게 해내는 참을성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분위기 깨지 않고 원만하게 다들 이렇게 지내려고 하시다 보니까 말수도 사실은 좀 적으신 경우가 많고 점잖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아까 제가 음흉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잘 남들이 간파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제가 음흉하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좀 게으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많고 또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성격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다 받아들이시는 분위기신 것 같아요. 아, 대충 얼추 나하고 맞는다. 네, 맞아요. 이번에는 태양인 이야기네요. 예, 둥근형. 두 번째 얼굴형 궁금하실 텐데요. 크고 둥근 태양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인 분들의 특징은 일단 머리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목덜미가 크다고요?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저는 인상이 좀 큰 건가요? 인상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우리 이호철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네. 각이 져 있는 이제 얼굴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둥글둥글한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이런 분들이 태양인인 거죠. 사실 태양인 체질은 동양인들 그리고 서양인들에게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10,000명 중에서 한 3-4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런 비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태양인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몸신 가족분들 중에서도 태양인에 해당되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위험한 질환인지 한번 스티커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태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쪽으로. 아까 태음인하고 반대인 거죠. 태음인 분들은 간대폐소였다면 태양인 분들은 폐대간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태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간이나 간염이나 간암이나 뭐 그다음에 척추 질환이나 만성 피로 이런 것들에 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피로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데 이분들이 피로한 이유가 뭐냐면 상체로만 이렇게 양인이기 때문에 기운이 쫙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에는 기운과 진액이 굉장히 빠지게 되고 약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요. 이게 척추하고 허리가 약해서 그러니까 하초 쪽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쉽게 풀려서 오래 서 있거나 걷지를 못한다. 그거는 이렇게 슬리피 이해하시면 씨랑 좋으실 것 공통점이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하체가 부실하다. 맞습니다. 그게 양인들의 특징이기도 아, 합니다. 양인의 양인들. 특징. 양인은 위가 강하고. 양인은 상초 쪽으로 뭔가 몰리기 때문에 하초 쪽이 약한 거죠. 약한 남자인가요, 그러면? 밤에 약한 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약한 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손은 뭐죠? 근데 기질적으로는 대단한 분들인가 봐요. 예, 기질적으로는 한마디로 예. 혁명가, 아. 그다음에 영호걸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정치인분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태양인 상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넘칩니다. 그렇지만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그런 체질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을 보시면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발달했고 인상이 강하면 눈이 빛난다.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을 보시면 신고해 주십시오. 이런 분을 보시면 저희 몸신으로 연락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네요. 귀한 뵙고 분이니까. 싶고. 실제로 뵙고 싶어요. 이번에는 소민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얼굴형이 계란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자그마하시고 갸름한 편이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시게 되고요. 이목구비가 오밀조밀, 굉장히 예쁘신 거죠. 그래서 미남, 미녀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표적인 연예인분은 우리 임혜진 선생님을 포함해서 박보검 씨, 한지민 씨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소민에 해당이 되십니다. 아, 이 스타일이 계란형입니까? 계란형입니다. 전형적인 계란. 그는 메추리알형인 것 같아요. 아, 얼굴이 너무 작으시죠? 작아서. 네. 그러면 이런 미남 이런 형은 몸 어디가 취약합니까? 우리 소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소신대 체질이기 때문에 비위 기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위염, 수족냉증 이런 이제 병증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을 통해서 노폐물 배설하는 기능은
굉장히 강하고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이 소화 기능이 많이 취약하다. 그래서 찬 음식을 먹으면 배탈 설사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시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손발이 차고 수족냉증이죠. 두통이 잘 생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려보자면 치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시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좀 내성적이셔가지고 감정을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이렇게 담아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재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동의수에본에서 이 소음인분들이 항시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불안정지심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편안하게 해주면 소음인의 가장 취약한 비위에 소화흡수하는 기능이 살아나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도 함께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 맞잖아요. 차분은 아니야. 너무 실제로는 이제 방송 캐릭터로서는 이제 큰 소리를 내셔도 예.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용조용 말씀하시고 굉장히 연예 활동을 오래 하고 또 예능 프로 같은 걸 하고 이렇게 까불까불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외향적이고 실제 저하고 다르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게 조금 부끄럽고 쉽지 않아요. 갑자기요? 목소리가 표정이 바뀌었어. 아까랑 달라? 톤이 아예 바뀌었어. 자, 그래서 연기자시네요. 예, 이번에는 또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소양이? 슬리피와 레이디 제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삼각형. 네. 예, 우리 슬리피 씨하고 레이디 제인 씨 해당되는 얼굴형은 소양인인 역삼각형 얼굴입니다. 야, 이거 정말 턱은 슬리피네요. 턱은 슬리피. 턱으로 그냥 다. 이 얼굴이 좀 자그마하시고 턱이 뾰족한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운 게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날카롭다. 슬리피 한번 안경 한번 벗어보세요. 네. 슬리피 안경 벗어봐. 안경 한번 벗어보세요. 야. 날카로운. 이분이시네. 저기 같이. 예, 우리 역삼각형 소양인 분들에게 있어서 취약한 질환은 바로 이런 질환들입니다. 정력 부족. 괜찮아. 전부 다 맞진 정력 부족. 않네요. 그 우선 비뇨 생식기계 질환, 그리고 정력 부족, 그리고 변비를 대표적인 병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양인 분들은 소음인하고는 반대로 비대신소,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과잉 활성화되어 있어서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키는 반면에 신장 기능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가 아까 태양인처럼 양인이기 때문에 상부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기가 약한 비뇨 생식기계의 질환이 오기가 쉬운 겁니다. 실제로 신장병이라든지 요도염이라든지 방광염이나 그 몸에 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분과 진액이 소모되기가 쉽고, 더불어서 지나치게 깔끔함을 추구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변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엄청 깔끔을 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화장실에는 잘 사용을 못해요. 진짜 너무 잘 맞아요. 하나 빼고. 정력. 이 역삼각형 소양인 분들은 한마디로 뜨거운 냄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열정이 넘치시지만 변덕이 굉장히 심해서 뭘 해도 꾸준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바로 접지.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받는 거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SNS 활동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는 네, 게 맞습니다. 저 두 사람 아주 딱 맞추셨습니다. 잘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궁금증 많이 풀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얼굴형과 이 건강 기질 이런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호철 씨?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이게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로 가서 이렇게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정력이 부족한 새 신랑이 됐단 말이에요. 된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이런 허위 사실이죠. 이건 내용 증명 가야 돼요. 황만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가 있나요? 예, 제가 새 신랑 분이신데 너무 오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애프터 케어를 확실하게 좀 해드리고. 아니라니까 케어를. 아니라니까. 제가 해줄게요. 아니, 케어. 걱정하지 마. 받아들이세요. 알아요.
드리세요. 얼굴형별로 드시면 좋은 식품을 지금부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태음인 세 분과 서 있습니다. 와. 정말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계신 거 보니까 느낌이 오죠? 네. 이분들이 비슷한 같은 점이 유형의 분들이다. 예. 서로 대단히 친밀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아버님 계시고 큰형님 계시고 제가 막내야. 자, 그렇다면 뭘 드시는 게 좋을까요? 폐가 약해서 기관지 질환에 취약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걸릴 위험이 높은 넓적한 넙대대항 사각형 얼굴을 가진 태음인 분들한테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율무차입니다. 율무차 맛있어. 예, 괜찮아요? 좋아해요. 저도 율무차는 뭐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근데 율무차를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성질이 차가운 율무는 예로부터 폐에 질병이 생겨서 피고름을 토하고 기침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쌓여있는 습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서 체중 줄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건 그렇고 두 분 손을 왜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쯤 어울리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고. 그건 태우민이라니까. 네. 자, 그러면 네. 여기 준비했으니까요. 한 잔씩 일단 맛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라니까 다행이고요. 맛있잖아요. 오늘은 냄새.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예,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근데 네. 열태음인이시니까 아마 네. 시원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실 거는 같습니다. 미숫가루처럼요. 고소하다. 네네. 아우, 네, 너무 냄새가 맛있죠? 되게 오랜만이에요. 율무차 참 오랜만이네. 진짜. 옛날에 자판기에서. 맞아요. 이호철 씨 또 흔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밑에 많이 예, 많이 남았어요. 어이구. 야, 아유, 맛은 어떻습니까? 율무에.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율무. 너무 고소하잖아. 네네네. 그럼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예, 아직은 안 나갔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준비하신 게 있다던데요. 예, 얼굴형별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혈자리, 혈자리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양쪽 눈썹 사이를 우리가 미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미간의 정중앙점을 인당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손가락이거나 다른 분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인당혈을 지그시 누르거나 아니면 원을 그리면서 지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10번에서 15번 정도씩. 그래서 우리 인당혈 같은 경우에는 코하고 기관지에 분포한 경락을 따라서 알레르기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침자리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콧물이라든지 코막힘이라든지 그리고 코 점막이 이렇게 자꾸만 붓는 증상의 해소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불면증 증상 해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예, 태양인은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이 약한 둥근 태양인들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바로 모과차입니다. 모과차. 아니 모과는 뭐가?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 이 목에 좋으라고 마시는 게 이 모과차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간에도 좋아요? 맞습니다. 시큼한 맛을 많이 내고 있는 거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시큼한 맛이라고 하는 거는 오행학설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간 질환 그리고 근육 질환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태양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태충혈을 자극하는 지압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충혈 위치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뒤쪽으로 한 2, 3cm 정도 폭 들어간 그런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조금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이 태충혈은 간의 상태를 아주 민감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단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처이기도 하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을 때 이 태충혈을 수시로 눌러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전형적인 미인형의 이매진 씨가 나오셨는데요. 예, 혹시 예, 자 그래서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자, 소화기 질환이 있는 우리 임혜진 씨한테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은 바로 부추 주스입니다. 중국의 전통 의학서인 황제 내경에는 부추가 채소 중에서 가장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인체를 유익하게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추위를 잘 타는 계란형 소음인분들이 드시면은 몸이 따뜻해질 뿐 아니라 위와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서 설사나 복통이 있을 때 드셔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푸른색 자체가 얼마나 좋은 성분이 많을까. 같이 한잔해요. 이걸요? 소음이. 맛있지 않은데. 예, 먼저 한번 예. 네, 함께 해요. 그래요? 맛이 있나 봐요. 괜찮으실 겁니다. 예. 달콤한가요? 거의 사과 주스에 부추향만 딱 나는 살짝. 느낌인데 이렇게 드시면 뭐 사과도 좋은 과일이니까. 맞습니다. 예. 입안에 그 부추가 살짝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부추 향 조금 나고 그리고 너무 달콤한 게 맛있어요. 예, 몸에 좋은 주스라기보다 그냥 맛있어서 먹을 수 있는 주스. 예, 소민이신 우리 임혜진 선생님께도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경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내관혈이라고 하는 경혈자리의 위치하고 효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손바닥 안쪽에 손가락 3마디 정도로 올려서 두 힘줄 사이에 있는 혈이 바로 내관혈입니다. 좀 아픈 느낌, 약간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있어요. 이 내관혈은 심장병 증상은 물론이거냐 사실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내과 질환 중에서도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역감으로 신물이 올라올 때 내관혈을 자극하면 관련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요. 임산부 분들의 입덧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혈자리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이것도 보통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꼭꼭 이렇게 자기 손 힘으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틀으면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듯해요. 지금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빨리 구제해 주세요. 이상하게 기대가 되네요. 이상하게. 왜 아무렇지 않다며. 아니 저 지인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지인분을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각형인 우리 소양인 분들이 드시면 좋은 음식 바로 이겁니다. 어머! 결명자. 진짜 구하기 쉬운 재료인데. 이거 눈이 맑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소양인 분들이 결명자 차를 드시게 되면 위에 열을 식혀주게 되고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혈액이 정화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져서 신장염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분께 결명자 차를 시원하게 두고 자주 드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선생님 그 결명자차가 어떤 정력이나 이런 곳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좀 먹어볼까요? 2리터만 한번. 그래요. 2리터요? 여기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명자 차가 컬러가 다렸을 때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결명자차로 혹시 샤워도 가능한가요? 거기는 제가 연구를 못 해봤어요. 반신욕. 반신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퀄리티 많이 급한가 봐요. 드셔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문제 있나요? 친구에게. 해주세요. 이게 붉은. 결명자차는 뭐 저희가 자주 그렇지. 먹어봤으니까. 그렇죠.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자주 먹던 맛이죠. 지금 시원해요? 좀 따뜻합니다. 시원하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시원한 걸 이럴 때는. 좋아하시면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근데 대부분 시원한 걸 원하실 겁니다. 따뜻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네. 소양인 분들은 특히나. 네네. 예. 좀 되니까 그냥 결명자차를 먹을까 한 번에. 이거 먹어도 되나? 진정 좀 해요. 진정 좀. 네, 필리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또 그 친구분을 위해서 지압을 할 수 있는 지압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딘지 네. 잘 알아가. 자, 갑니다, 지압점. 네.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임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그래요? 먼저 처음 듣는데? 위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강이 안쪽에 복사뼈에서
아까는 내관은 세 개 손가락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요거는 네 개의 손가락입니다. 자기 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개의 손가락 정도가 올라간 자리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삼음교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아파요? 아파요. 사실은 삼음교 혈자리는 남성의 전립선과 비뇨기계 질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혈자리고 지인분의 정력 부족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혈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남성분한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특히나 여성 건강에 좋은 세 가지 경락이 모인 혈자리다. 그래서 하체를 지나가는 총 6개의 경맥 중에서 음맥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음맥의 경맥이 서로 교차한다. 그래서 삼음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통이나 자궁질환 등 여성 건강에 굉장히 좋은 혈자리 중에 하나고요.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삼음교는 자궁을 좀 너무 세게 눌렀을 때 자궁을 좀 강하게 수축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복사표 시작부터 재면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중간부터 여기 튀어나온 볼록 튀어나온 걸 기준으로 제일 아랫선 기준으로 했었을 때 4개 손가락. 여기부터 들어갔어. 네. 제가 보기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얼굴 건강법 또 한의학과 양의학 두 부분에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채널 A